검찰의 직접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습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열었죠. 검찰도 그동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조금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방점은 경찰의 권력이 너무 집중된다. 지금 조정한 대로는 안 된다는 데 찍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무일 총장의 의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배상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배 교수님. 문무일 총장이 어제 저희 내용을 좀 어저께도 짚었습니다만 기자간담회 말미에 상의를 벗고 손을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옷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보지 말고 손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옷은 검찰이고 손은 정치 권력. 말하자면 정치 권력에 따라서 검찰이 움직인 거지 옷이 혼자 흔들릴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뭐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에서 그렇게 만든 뭐 정치 권력 아니면 일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게 적절성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이제 검찰이 과거에 잘못된 행태가 혹시 있다면 그 잘못이 검찰 스스로에게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스스로 흔들릴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제 정치 권력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어떤 약간 핑계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좀 크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정권 초기에는 정권에 충성을 하다가 또 후반에 뭐 힘이 좀 빠지게 되면 또 어디로 정권의 힘이 실릴지를 찾아왔었다라는 네. 게 이제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지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정치권에서 검찰에 굉장히 막강한 힘을 모아놓고 힘을 실어주고 그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검찰의 힘을 막강히 실어줬고 검찰은 또 그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치 권력에 또 협조를 했다. 그게 양쪽이 다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거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흔들렸다고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문 총장이 이 얘기를 해놓고 기자들한테는 또 이건 좀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까지 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약간의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걸 좀 해놓고 짐작하셨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문 총장이 정확히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추측이 나오면 내가 뜻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항상 말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법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그 지금의 상황은 그 손이 그 대통령이신가요? 문재인 대통령이신가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얘기가 심각한 문제. 본인은 공무원이시고 이건 아니죠. 본인이 사표를 내기 전까지는 그렇게 비칠 우려가 있을 것 같다는 걸 좀 본인도, 우려했기 예, 때문에 기자들한테 요건 좀 쓰지 말아달라. 자, 검찰도 내려놓을 게 있다면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방안 얘기했는데 아까 멘트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직접 수사의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사실상 별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미 이제 문 총장은 그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부분들도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특수수사 같이 일부 검찰에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부분 말고는 수사 안 하겠다. 그 형사라든가 이런 부분만 강조를 해서 네. 경찰에 대한 사후 통제, 중간 통제죠. 중간 통제만을 좀 더 유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뭐 특수수사, 마약수사 이런 것들은 사실 특사경이 담당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거 검찰이 또 지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수사지휘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이랑 또 연결이 그대로 돼버려요. 아하. 사실은 그러고 이제 어제 문 총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강조를 하신 게 수사를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것은 달라야 된다. 네. 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끝내게 되면 중간에 어떤 뭐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검찰은 모든 걸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럼 검찰은 뭐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내놓은 방식이 그래서 우리도 재정신청이라는 법원에 의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끝낸 수사들이 잘못됐다면 법원에서 다시 한번 돌 수 있게끔 하겠다. 네, 네. 그걸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있긴 있는데 말이죠. 지금 있는데 그 네. 폭을 많이 넓히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모순된 게 뭐냐면 경찰에 대해서도 현재 패스트트랙에 들어가는 것도 경찰에 대해서 사후 통제하는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료가 됐는데 기록들을 넘겨봤을 때 검찰이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도 요청할 수 있고 이 수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또 수사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 총장께서는 또 아니 이게 사후 통제는 부족하다. 중간에 문제 다 발생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검찰은 어떤가요? 검찰은 사후 통제밖에 안 되잖아요. 수사권도 갖고 있고 수사 종결권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검찰인데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다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처음과 끝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다면 그러니까 약간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검찰은 가져도 되고 정리가 안 경찰은 안 되고 어?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검찰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문무일 총장 수사 종결권을 얼마를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일부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여론에 따라서. 근데 얼마를 어떻게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따라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를 준다는 것이 사실은 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다 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과 분명히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연관이 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재정 신청할 때 다 연관이 돼 있는 것을 일부만 연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은 논란의 시작이죠. 사실은 이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은 검찰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네. 내려놓는 방식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의 논의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부분의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각각의 개개 사안에 대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인도 사실은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인 거죠. 말을 하면서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수사 부분이요. 이게 지금 수사권 조정안에 1차 수사에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켜낸 상황인데 문무일 총장이 어제 발언에서는 전국의 43개 지청에서는 특수수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많이 포기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면 근데 이제 특수수사가 인지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만 해도 사실은 그 범위는 전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몇 개 지청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그 권한의 문제, 그러니까 특수수사의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전적, 사후적으로 규정해 놓는 그 문제인 거지. 이게 사실은 교묘한 말 바꾸기 형태가 되거든요. 안 하려면 다 하는 게 맞는 거지. 서울중앙지검은 딱 하나만 한다. 그런데 인력을 거기다 다 모은다. 네.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죠? 중수부를 숫자만 가지고 좀 많이 그렇죠.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말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중수부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놨지 않습니까? 뭐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이. 예. 실제로 특수수사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상 이미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게 문 총장도 인정하셨어요. 특수수사 어차피 지금도 서울중앙지검에서밖에는 거의 안 한다. 나머지 지청들에서는 형사부 쪽에 뭐 공파 쪽에 더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검찰도 분명히 어느 정도 손을 내려놓겠다, 힘을 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인정을 해드리는데 다만 검찰이 결국에는 그동안은 많이 추진했던 셀프 개혁하고 뭐가 달라지느냐. 물론 법안까지도 내겠다고 하셨지만 그 법안만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은 그동안에 이미 잃었던 검찰의 신뢰를 다 회복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결국은 셀프 개혁하겠다라는 의사로 비춰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있죠. 우리 네. 쪽의 개혁 방향으로 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내지는 어떤 중간 과정에서의 통제 이거를 잃지 않으면 네.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저는 꼭 그거를 그러면 우려가 되는 부분을 검찰을 통해서 통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어차피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기관을 한다는 것은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의 입장에서는 네. 다른 쪽에 있는 거를 좀 강화를 한다. 뭐 변호인의 참여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봤었을 때 뭔가 부조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강화하는 게 맞지.
경찰의 문제점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경찰을 놔줄 수 없다라는 말씀은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큰 사건 중에 버닝썬은 경찰에서 뭔가 부적절하게 봐준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검찰에서 과거에 놔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크게 사회에 문제가 되는. 그럼 어느 쪽이라고 해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무조건 신뢰를 보낼 수는 없는데 문 총장의 말씀은 그래도 검찰은 신뢰할 수 있지만 경찰은 못 믿겠다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공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거는 근거가 좀 그럼 어떤 근거? 그러면 과거에 검찰이 그렇게 했느냐? 네.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못한 거를 회복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방법은 얘기하지 않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믿어라는 거죠. 네. 검사를 믿어라. 근데 검사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검사가 사법기관인가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이 여러 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그 수사기관 둘을 통제하는 방식도 네. 서구 연원안에서 하고 있는 거. 근데 그러면은 그런 방식이 난 거지. 네. 어차피 국민은 검찰에 받든 수사는 다 받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얼만큼 지켜지는가가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하나를 무조건 믿어라.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의 입장에서. 조직의 입장에서 보는 게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밤샘 조사하지 말고 별건 수사하지 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다양한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 네. 변호인 참여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걸 하면 모르겠는데 그건 다 떼어놓고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인 거죠. 검찰에서 계속 불만이 나오니까 문무일 총장도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장관이 얼마 전에 그 간부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검찰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씩 고쳐 나가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 총장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도 역시 반발이죠. 그러니까 이제 설고 외양간 고친다는 게 문제가 벌어진 다음에 나중에 뭔가 시급하게 나서는 건데 지금 그 경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후 통제를 지금 하는 방식으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긴 아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 총장이 강조하는 것은 중간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리고 나중에 뭔가 경찰이 어떤 잘못된 일처리를 하고 나서 서류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검찰에 넘기고 나면 이거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중간중간 꼭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된다. 문제 생기기 전에 보완을 네, 해야지. 보완을 해야 된다. 문제 생기고 나서 보완하면 그렇습니다. 뭐하냐. 그런 건데 그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꼭 검찰에 해야 되냐는 말씀을 첫 번째로 그렇죠. 할 그게 수가 맞는 있고. 말이냐는 거죠, 예. 이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니 그럼 검찰 단계에서 그거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게 종결된 경우들도 꽤 많은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지금 어느 쪽 한쪽에게 문 총장의 말씀은 이 검찰에 쏠리는 힘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니까 우리도 빼겠지만 우리가 힘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 힘을 경찰에 나눠주는 거는 이건 사건 조정의 본질과 벗어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일견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 거꾸로 뒤집으면 양쪽이 어느 정도 수임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거기서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죠.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은 수사권, 대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행정경찰을 좀 떼어내는 방식으로 견제가 되게 하는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원리, 견제의 균형의 원리가 맞춰져야 되는데 검찰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 자체를 경찰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과도기적인 것의 신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신뢰 문제는 인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문무일 총장의 말은 말씀하신 대로 셀프 개혁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좀 가깝게 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왜 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반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얘기를 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네. 결국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그 뇌물과 관련한 부분이 1억 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유지가 됐죠.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윤중천이라는 사람을 수사 과정에서는 사람 자체를 아예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과의 좀 특수한 관계를 입증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1억 원 가량을 윤중천 씨로부터 돈을 윤중천 씨 갚을 게 있는데 안 갚아도 되도록 포기시켰다는 그 여성의 제3자 재산 문제. 네. 그 부분을 이
김 전 차관의 부인까지도 나서서 이걸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문자 메시지 같은 것까지 같이 소명 자료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원의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굉장히 시급하게 해결해 줘야 될 뭔가가 김 전 차관에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윤중천이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일부 인정했다고 하죠. 실질심사 과정에서 소문이 좋지 않은 사람에서 가까이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너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가장 큰 구속의 요인이 뭐라고 보셨어요? 신뢰성이죠. 핵심적으로는 예전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았다. 근데 사실은 알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럼 옛날에 몰랐다고 한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본인의 뭔가를 감추려고 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뭐 말하자면 뇌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사람을 아는 걸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스폰서 검사 이런 관계인데 검사가 스폰서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스폰서 관계를 인정하는 거냐? 그 관계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단지 알 수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로 넘어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말을 모른다라고 했었던 것도 문제였고, 그렇죠. 그걸 또 기억이 안 나지만 알긴 안다. 모른다는 걸 부인하진 않겠다라고 한 것도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지난번에 절대적으로. 또 예. 한밤중에 출국하려다가 잡힌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신뢰의 문제죠. 결국은 무엇인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나가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판사 사실 영장 판사께서도 이건 좀 이상하다고 누구와 봐도 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원래 권고도 수사 권고도 그랬습니다만 성범죄 부분은 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장 청구할 때도 성범죄 부분 빠지고 뇌물 쪽에 집중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 검찰이 거기에 집중한 것이 좀 성공한 전략이 아니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수사 방향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성범죄 부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라든가 이런 넘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뇌물죄로 청구를 하면서도 이거를 이제 성접대로 해서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이번 영장에도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 자체는 이게 성격이 자발적인 어떤 대가를 받고라도 자발적인 성관계였느냐 아니면 성폭행에 의한 것이냐 이거는 다시 따질 여지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굳이 영장이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다. 그걸 포함시켰다면 영장이 발부 안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아니요, 상황이죠.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폭행으로 한 건 아니고 예. 접대, 뇌물의 폭행이 일부로 아니고 뇌물의 일부로 했는데 성접대를 그 사실관계가 향응으로 받는 쪽에서는 성접대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네네. 참가한 여성 입장에서 폭행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는 검찰이 그쪽도 아직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관계는 포함시키면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는 그렇죠. 넣지 예. 않았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사가 좀 이루어질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 분명히 할 건 뭐냐면 2014년, 14년도에 이 수사를 엉망으로 만든 담당 검사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검찰청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 완전 정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기열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교수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